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23일 여의도 펀드매니아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퐁당퐁당이네요. 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3일 하락하고 그 이후에는 상승할 확률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오늘은 미국 시장이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퐁당퐁당. 하루 빠지고 하루 오르고 퐁당퐁당인데 이런 케이스는 참 장을 예측하기 힘들죠. 지수 자체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무너지면 그 다음은 장은 전형적으로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시장 플레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개별 종목 장세에서 뭐가 갈지, 어떤 섹터가 갈지, 어떤 종목이 갈지를 맞추는 게 하늘의 별따기죠. 이게 더 어려운 상황인데,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집중하고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면서 좁혀야 합니다. 늘리면 하수, 좁히면 고수라고 이야기했죠. 고수는 단순화시키고 좁히고 이러한 과정들을 잘 하는 사람이 고수입니다. 이 어려운 장에서는 하수가 돈을 벌 수 없는 장이죠. 정말 다양한 고차원의 방정식이 시장에 풀어라고 우리에게 숙제를 주고 있는데 이걸 풀 수 있는 사람은 수학을 잘한 고수이죠. 시장을 잘 보고 무엇을 핵심 키포인트인지 어떤 데를 우리가 파고 들어야 될지 어떤 건 버리고 어떤 건 취하고 이것을 가리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하루가 될 것 같고 연말까지 시장에서는 이러한 선관위 가장 중요한 투자 수익을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오늘 시장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오늘 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베스트바이가 실적을 발표를 했죠. 네, 베스트바이는 우리 같으면은 롯데 하이마트와 같은 그러한 양판점인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볼프가 시작이 됐는데 11월, 12월 연말 소비 시즌에 뭔가 좋은 징조가 울리고 있는 거죠. 즉 경제 침체에 대해서 너무나 고민을 하고 소비도 혹시 연말에 나쁘지 않을까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았는데 베스트바이가 나름대로 긍정적인 시각을 보이면서 시장에 여러 큰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런 이벤트들을 발로 꾹꾹 누르면서 시장이 상승을 했습니다. 중국 코로나 확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고 두려움을 많이 가졌죠. 일단은 시장에서는 정중동을 하고 있는데 벌써 공식 통계로 2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더라고요. 공식 통계가 2만 명이 넘어가면 중국은 전부 다 이제 일일이 이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여기 한 5 정도 하면 10만 명 정도를 보고 우리나라 한 10배 정도 해야 되는 거죠. 네, 일단은 정중동으로 깔려 있는데 언제든지 이게 다시 시장의 악재로 나타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이게 지금 묻혀 있을 뿐이지 모래 위에 다시 바람이 불면 쓱 나타나서 지뢰밭이 될 확률이 높아 보이니까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클리블랜드 연은 총리 같은 사람들도 피벗을 이야기했죠. 네, 단기 긴축에 대해서 좀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기술적 반등이 여기에 맞게 시장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일 하락하고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될 것 같다. 하지만 오늘 좀 더 올랐어야 되죠. 1.5, 2% 가까이 특히 나스닥 같은 것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1%로밖에 올라오지 않았다는 것은 시장이 여전히 약세이다. 특히 추수감사절을 두고 모든 트레이더들이 다 쉬러 간 거죠. 네, 이러기 때문에 뭐랄까 거래량이 연중 6번째로 가장 낮은 거래량이 거래될 정도로 별로 주식시장에 관심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 따라서 오늘 상승은 약간 가장된 그냥 단순한 상승으로 봐야지 이게 트렌드를 위로 다시 돌려놓는 그런 상승으로 보면 하수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시장도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 장세가 더 이어질 확률이 높아 보인다. 개별 종목을 찾는 그러한 노력이 투자 수익의 핵심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끝난 미국 주식시장 한번 봅시다. 다우는 1.16, 나스닥은 1.26, S&P 500은 1.34. 시작부터 해서 상향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시장 심리는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었다. 하지만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크게 거래량은 많지 않았다. 이렇게 단순하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 증시 상승했다. 연준이 속도 조절을 할 것을 기대감이 높아졌다.
OECD가 경제 전망을 했는데 세계 경제 전망은 2.2%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한국은 2.2에서 1.8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한국 경제에 대해서 OECD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11월 리치먼드 연은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9를 기록하면서 2개월 연속 위축세를 보이고 있다. 각 지방은행들이 자기 나름대로 제조업 지수를 발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가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잘 유지되고 있다. 뒤집어 보면 단기 긴축에 대해서 이제 좀 풀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내년 중심 CPI가 2%대까지 내려올 것이다.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하네요. 네. 그다음에 그렇지만 기술주의에 대한 압박은 지속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CPI가 내려오고 금리가 내려오면 기술주의 압박은 당연히 좀 풀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세상이 또 성장에 대해서 목말라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나스닥은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 이탈리아가 내년 예산을 발표하는데 횡재세를 걷어서 가계와 기업에 지원하겠다. 횡재세가 뭔지는 모르겠네요. 복권 같은 거라는 것 같은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르헨티나를 2대1로 이겼죠.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사우디 공휴일로 좀 지정되고 휴장으로 장이 안 열리는데 어제 보니까 사우디가 잘하더라고. 네, 아르헨티나가 너무 방심하지 않았나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운명의 내일이죠. 에듀케이션 스타디움. 네, 제가 유튜브에서 에듀케이션 스타디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방송해지는 유튜브들 걸 많이 봤는데 멋지게 잘 만들었더라고. 문제는 저거 끝나면 인구 60만이 뭐라고 저 큰 데서 뭐 일본 뭐 뜯어가지고 다른 데 주기도 하고 그렇다는데 걱정입니다. 하지만 뭐 우리 만수리 형님이 계시니까 네, 남의 나라 걱정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 뉴욕 시장에서 핵심은 베스트바이였죠. 네, 12.23%나 오르면서 끝났습니다. 79.49. 네, 베스트바이는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네요. 전고점에 걸려있는 상황인데 나쁘지 않는 뭐랄까 연말 소비 상향? 네, 저는 뭐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는데 크게 뭐 과거에 그 좋았던 것들을 뛰어넘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나쁘진 않다. 연말 소비가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러한 것들이 좀 시장에 잘 반영돼서 시장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좀 돌려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좀 이야기를 했죠. 내년 초 3월, 내년 1분기까지는 주식시장은 나쁠 것 같지는 않다. 시장을 떠나 있으면 안 된다. 뭐가 갈지는 모르지만 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튼튼하다. 이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달러 인덱스는 하락을 했겠죠. 네, 달러는 약세. 오늘 한국 통화나 나머지 통화들이 좀 강세로 돌아설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그렇다면 오늘 주식시장은 그렇게 나쁠 상황은 아니다. 크게 오르지는 않겠지만 0.5에서 1% 사이 상승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어봅니다. 미 국채금리 한번 봅시다. 2년짜리는 0.7bp 하락을 했고 10년짜리는 6.4bp 하락을 했네요. 살짝 안정을 찾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WTI는 어제 크게 하락을 하다가 오늘 다시 80달러를 회복을 했네요. 1.12. 사우디아라비아가 감산이 나는 동의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유가가 오른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유가는 이미 하락으로 가 있으면 제가 봐서는 올 연말 내년 가면 50달러까지 내려올 확률도 높아 보입니다. WTI에 투자하신 분들은 좀 생각을 깊게 하셔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애플은 1.39% 상승하면서 마감에 150달러를 회복을 했습니다. 테슬라, 우리 또 이 쓰레기 테슬라, 1.27% 상승을 했네요. 며칠 만에 상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겨우 170달러를 상승을 했는데, 테슬라의 선전이 좀 필요한데, 지금 테슬라가 지금 죽어 있으니까 우리나라 전체적 2차 전지도 지금 힘들어하는 거죠. 두 가지 이유라 그랬죠. 네, 일단은 여러 가지 리콜이 많이 되고 있다. 두 번째 중국 시장이 클로즈 될 확률이 높아 보여서 중국 시장 판매량이 줄 것이다. 이 두려움이 있었는데 과연 연말과 중국의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정말 우리가 가슴 졸이며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어제 이제 LG 화학이 뭔가 투자를 미국에 공장을 테네시를 공장을 짓기로 했다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면 내재화가 강한 거죠. 그렇죠? 양극재라든지 음극재는 뭐 밖에서 사다 쓰지만 양극재에 대해서 내재화가 강화되고 또 자기 자체의 LG화학 자체에 이제 적을 만드는 거죠. 배터리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LG엔솔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뭐 이것은 제가 봐서는 그렇게 염려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LG화학의 미국 테네시 공장 투자는 LG 엔솔에 좀 뭐랄까 압력을 가하고 부정적인 요인을 단기간에 그칠 것 같고, 결국은 LG화학의 주가는 추가로 상승할 확률이 높고, 이제는 양극재는 좀 쉬어갈 것 같아요. 제가 말했죠. 이제는 응급재 시장이다. 이제는 뭘 뭐 NCM, NCA 이러한 것들의 그 상승의 어떤 거리를 늘리고 이런 것들 한계에 부닥치는 거죠. 이제는 충전을 좀 빨리 하게 하고 파워를 늘리고 이러한 상황으로 가는데, 마지막 한 조각, 리치마켓의 마지막 한 조각이 음극재에 달려 있다. 음극재는 충전 속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래서 대주전자재료나 뭐 나노 신소재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 내년에 포텐이 터질 것이다. 2차 전지에 대한 제 생각은 그렇고, 여기에 이제 살짝 전해액이나 전해질을 하는 업종들이 좀 좋아 보이고, 동박은 솔직히 바닥에서 좀 올라왔으니까 동박은 좀 쉬어갈 확률이 높아 보인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엔비디아는 4.15%나 상승하면서 159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TSMC도 3%나 상승했네요. 반도체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며칠 빠졌죠.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2.6%나 상승을 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메타 플랫폼스는 1% 상승, 노블록스는 0.15. 노블록스. 이 메타가 한 번은 내년에 돌 것 같은데 올해는 참 어려움, 늪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종목 중에 하나가 이 메타와 게임인 것 같아요. 네, 비트코인은 이제 16,147달러. 어제까지 15,000달러였는데 다시 16,000달러를 회복을 했네요. 네. 여러 가지 FTX의 문제가 아직도 전이될 확률이 남아 있지만, 그렇다고 기존에 강하게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코인 거래소들이 무너질 것은 그런 염려는 없다. 이게 시장의 기본적인 생각인데,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 전해지며 비트코인이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외신을 보니까 FTX에서 해킹 당한 것들이 이더리움으로 다시 바꿔지고 이것들이 다른 코인으로 바꿔져서 세탁 과정에 있는 것 같다. 굉장히 어렵게 지금 시장은 전개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해킹당해서 나가는 것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1조나 가까운 돈들이 그렇게 아, 찾을 수 없는 상황을 한다는 게, 이 코인 시장이 자금 추적을 할 수 없는 꼴표가 안 달리는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은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다 고개를 설레설레 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연말에 예상되는 순환매의 성격을 한번 우리가 보자. 그렇죠.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들어오는데, 글로벌 자산의 위험 선호도가 높아지는 상황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다. 위험 선호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주식으로 돈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에서도 위험 선호와 관련이 있는 주가 낙폭과대 및 기간 빈집 찾기, 공매도 잔고 상위 종목들의 환매수 전략, 이 세 개가 현재 순환매의 핵심의 요인이다. 이 세 개 섹터에서, 이 세 개 이벤트가 있는 섹터에서 순환매로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 시장을 보는 애널리스트가 있다는 거죠. 2010년에서 현재까지 위험 선호와 스타일 간의 주간 델타 상관관계를 구해본 결과, 위험 선호 상승의 가장 우호적인 성과를 얻던 스타일 섹터를 찾아보면 저평가 종목, 이격도 하위에 있는 종목, 기간이 수급 빈집을 찾을 정도로 빈집이 있는 종목, 기간 수급이 비어 있는 종목, 이 세 가지가 가장 순환매 성격으로 돌아올 확률이 높은 섹터이다. 다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이격도가 너무 벌어져 있는 종목, 기간 수급이 비어 있는 종목, 순매도가 상위에 있는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이 결국 연말에 반대로 돌아서면서 순환매로 돌아오더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대표적인 종목이 미디어 엔터를 저를 들고 싶은데, 가장 눈에 띈 게 여기에 맞는 종목이 미디어 엔터라는 거죠. 이 중 연말에 가장 눈에 들어오는 순환매 예상 업종은 미디어와 엔터이다. 올해 기간 순매수 강도는 미디어 엔터는 0.8%이고 코스피 대비 상대 수익률은 마이너스 48% 정도로 하락률이 높았다는 거죠. 물론 미디어 엔터 섹터 내년 실적도 하향 전망되는 업종이긴 하지만은 2023년 OP 마진 추정치가
한 달간 마이너스 5%나 하락할 정도로 그렇게 내년 전망은 좋지 않지만 미디어 엔터 역시 공매도 거래 비중이 현재 줄고 있으며 연말 트레이딩 컨셉으로 가장 적합하게 눈에 들어오는 순환매 중에 1번이 미디어 엔터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레몬레인 같은 것들, SM 같은 종목들, JYP 엔터 이 세 개는 좀 사서 가지고 넘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기타로 이제 우리가 순환매로 돌아오는 종목들 섹터들 한번 보면 이들 엄쪽에도 건설, 기계, 은행, 반도체 업종들도 현재 기간 수급이 꾸준히 비어져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 이러한 종목이 순환매로 돌아올 확률도 높아 보인다. 종목 기준은 주가가 낙폭과된 종목, 기간이 순매도가 높은 종목, 저 PBR 종목 등을 소팅하여서 연말 트레이드 유망 종목을 추릴 수 있는데 추려봤더니 GS건설, 지누스, CJENM, HDC 현대산업개발, 이마트, 세방전기, DLENC, 넷말물, KG스틸, SKI테크놀로지, YG엔터테인먼트, TY홀딩스, 코즈맥스, GCL, CJ, CGV, 하이브 등이 나타나더라. 이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찍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하이브가 게임을 하겠다 나서는데 넷마블과 친하긴 하죠. 네, 방준혁, 방시혁 뭐 이렇게 서로 4천, 6천 간인 것 같은데 이마트도 좀 좋아 보이고 하이브, DLEC도 나빠 보이지는 않고 YG는 좀 제가 고개를 SKI테크놀로지도 한번 뛸 확률이 있어 보이고 CJENM도 좋아 보이고 SK테크놀로지 이 정도는 한번 눈여겨봐야 될 그러한 빈집 연말 순환매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 이러한 매력적인 종목 그래봤자 목표 수익률은 한 15%죠. 네,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를 보고 투자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요약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말 로테이션 트레이딩 측면에서 유리한 종목들 리스트를 한번 쭉 봤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결론 한번 봅시다. 중국 코로나19 확산이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나 영향력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그러나 언제 다시 우리나라의 불똥으로 튈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은 지수 자체보다는 최근 반등을 이끌었던 업종을 중심으로 차익 실현을 지금 하고 있다. 주식 전반에 대한 비중 축소 성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얼마 전 물밀듯이 유입되었던 그런 시절은 아닌 것 같다. 따라서 연말까지 종합지수는 상승보다는 개별 종목 장세가 전망돼 더욱 정교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중구 난방으로 순환매가 도는 상황에서 투자하기 매우 까다로운 상황이나 최근에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로봇, 네옴시티 중 일부 섹터, 온전 같은 거, 우크라이나 일부 재건조, 신재생 중에서 풍력, 온전 앞에서 이야기했지. 이 정도가 눈에 들어온 하나만 골라라면 온픽은 로봇주이다. 로봇주가 내년에도 좋을 것 같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로봇주 중에서 한 두 종목 사고 뭐 풍력, CS윈드 하나 사고 뭐 제가 몇 개 이야기를 해드렸죠. 이러한 종목들을 가지고 연말을 버티고 내년을 버텨서 내년 1분기까지는 눈을 감고 있어라. 네, 충분히 15에서 20%의 수익은 줄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연말 흔들리지 말고 순환매가 돌아오더라도 자기 것이 아니면 버려야죠. 네, 버리고 이렇게 좀 견디면서 예측을 하면서 희망을 가지면서 연말을 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전략을 짜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요일, 요일의 중간이죠. 어제 오늘 새벽에 미국장이 상승으로 마감을 했으니까 우리 장도 틀림없이 아름답게 상승으로 마감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우리 유튜브 친구들만 가지고 있는 종목만 오르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